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손주들이 매일 물어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자. 아빠 일하고 있잖아.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4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겨울밤 퇴근길에 군고구마 냄새를 맡은 제 아들이 발을 멈췄습니다. 그 냄새를 따라온 곳엔 60 넘은 엄마와 5살 쌍둥이 손주 둘이 눈 속에서 고구마를 팔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 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었어요. 아들이 도시에서 집에 온다고 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닌다고 서울 올라간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명절 빼고는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이번 주말에 집에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러 나갔어요. 시장에 가서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샀죠. 삼겹살이며 된장찌개 끓일 호박이며 김치전 부칠 김치며 과일도 한 알음 샀어요. 사과하고 배하고 딸기도 한 팩 샀죠. 좀 비쌌지만 아들 오는데 그깟겠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전 부치고 삼겹살 구워놓고 나물도 몇 가지 무쳤어요. 밥도 제대로 솥에다 지었죠.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누룽지도 만들려고요. 저녁 6시쯤 온다고 했으니까 5시부터는 현관문만 쳐다봤어요. 혹시나 일찍 오나 싶어서요. 상 차려놓고 국도 데워놓고 그냥 앉아서 기다렸어요. 얼마나 컸을까? 살은 좀 쪘을까? 아니면 빠졌을까? 회사 생활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요. 시계를 보니까 6시 반이 됐어요. 좀 늦네 했죠. 길이 막히나 보다 싶었어요. 7시가 됐어요.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운전 중이면 위험하니까 참았어요. 그러다가 7시 반쯤 됐을까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왔냐? 저는 반갑게 소리쳤죠. 얼른 일어나서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이 천천히 들어오는데 손에 뭔가를 하나씩 들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선물인가 싶었어요. 엄마 드리려고 뭐 사왔나 보다 했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는 그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얼굴이 새하얘 가지고는 눈에 초점도 없고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는데 아들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거실로 들어와서는 소파 앞에 멈춰 섰어요. 엄마, 그 애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큰일이 났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런데 그때 그 애가 들고 있던 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요. 엄마. 나 애기 둘이야. 순간 제가 뭘 들은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애기, 둘, 아기 엄마는 어디 있고 혼자 왜 애기를 둘이나 데리고 온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고 상 위에는 아까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겨우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어요. 아들은 그대로 주저앉더니 바닥에 아기 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쌍둥이였어요. 똑같이 생긴 두 아기가 작은 이불에 쌓여서 낑낑거리고 있었죠. 미안해.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애가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아기 엄마는 어디 갔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쌍둥이 낳고 한 달도 안 돼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가버렸대요. 전화도 안 받고 집도 빼서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요.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죠. 어떻게 아기 둘을 두고 그냥 떠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어린 것들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들한테도 화가 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마누라가 아기 둘 두고 도망을 간 거냐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화를 내는 게 아니었어요. 바닥에 누워있는 두 아기를 보니까 가슴이 먼저 아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기저귀는 갈았을까요? 몸은 따뜻한가요? 아들 녀석은 울기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아기들을 안아 올렸어요. 이리 내놔라. 엄마가 볼게. 아기 하나를 품에 안으니까 정말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워서 놀랐죠.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작고 여린 게 제 품에서 작게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다른 한 아기도 그랬고요. 둘 다 남자애들이었어요. 얼굴을 보니까 아들 닮았더라고요. 눈매며 코며 입술까지. 어릴 적 제 아들 그대로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되니까요. 기저귀는 가져왔어? 응. 가방에 있어. 분유는? 조금 남았어. 아들이 대답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크게 쉬고 일단 아기들부터 챙기기로 했어요. 일단 애들 씻기고 밥 먹이고 재워야겠다. 니는 가서 씻고 와라. 정신 좀 차려. 그날 밤 저는 몇십 년 만에 다시 아기를 돌봤어요. 분유 타는 온도, 기저귀 채우는 법, 트림 시키는 방법. 다 까먹었다 싶었는데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한 아기 안고 우유 먹이고 다른 아기 트림 시키고 기저귀 갈고 또 안아주고 밤새도록 그렇게 했어요. 식탁 위에 놓였던 음식들은 그대로 식어버렸어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죠.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도 바삭하게 부친 김치전도 전부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아기 둘이 겨우 잠들었어요. 제 팔 안에서 조그맣게 숨을 쉬면서요. 그때서야 저도 좀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아들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니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애도 무너진 거죠. 당연하죠. 28밖에 안 된 젊은 애가 갑자기 아빠가 되고 또 혼자가 됐으니까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밖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다. 엄마가 키울게. 니는 정신 좀 차려라. 이제 아빠니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멈췄어요. 그날 밤 이후로요. 제 인생의 두 번째 육아가 시작됐어요. 아들은 일주일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엄마, 나 회사 그만둘 수는 없어. 돈 벌어야 애들 키우지. 그렇게 말하면서 떠났죠.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맞는 말이니까요. 돈은 벌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했어요. 그래도 한 달만이라도 있다 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알았다. 그럼 돈 열심히 벌어라. 애들은 엄마가 잘 키울 테니까. 그렇게 보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쌍둥이를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 애가 울면 다른 애도 따라 울고, 한 애 재우면 다른 애가 깨고, 밤에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어요. 2~3시간 자다 깨고, 또 자다 깨고, 아침이면 온몸이 쑤셨어요. 허리며 무릎이며 다 아팠죠. 60이 넘은 몸으로 아기 둘을 안고 재우고, 목욕시키고, 빨래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 생각뿐이었어요. 아들한테는 전화가 가끔 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짧게만 통화했어요. 엄마, 애들 잘 있어? 그럼 잘 있지. 걱정 마라. 미안해, 엄마. 나 주말에도 일해야 돼서. 알았어.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저는 항상 괜찮다고 했어요. 힘들다는 소리 안 했어요. 그 애도 힘들 텐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집만 더 되잖아요. 돈은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왔어요. 50만 원씩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그걸로 분유 사고, 기저귀 사고, 아기 옷 사고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버텼는데요. 석 달쯤 지나니까 돈이 빠듯해지기 시작했어요. 아기들이 크니까 분유도 더 많이 먹고, 기저귀도 더 많이 쓰고, 옷도 계속 작아져서 새로 사야 하고, 50만 원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들한테 말해볼까 했지만, 그것도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뭐라도 해야겠구나. 그래서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을 팔았어요. 상추며 고추며 가지며 계절마다 나는 것들이요.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2, 30만 원은 됐어요. 아기들 업고 시장 나가서 돗자리 깔고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요. 싱싱한 거 가져가세요. 그렇게 팔면서요. 아기들은 제 등에서 자거나 깨어 있거나 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쌍둥이 보고 귀엽다고 했죠. 쌍둥이에요? 손주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따님이 복 받으셨네요. 네.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며느리가 떠났다는 얘기, 아들이 혼자 키운다는 얘기, 그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아기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돌이 지나니까 걷기 시작하고 말도 조금씩 하더라고요. 할매, 배고파. 그래, 할매가 밥 줄게.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작은 것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이상하게 힘이 됐어요. 하지만 아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던 전화가 2달에 한 번 됐고, 나중엔 석 달에 한 번도 안 됐어요. 돈도 가끔 끊겼어요. 2~3달 한꺼번에 보낼 때도 있었죠. 무슨 일 있나? 걱정이 됐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기들이 2돌을 넘기고 말을 제법 하게 됐을 때였죠. 할매, 아빠 언제 와? 큰애가 물어봤어요. 저는 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아빠가 언제 오는지 저도 모르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자. 아빠 일하고 있잖아.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뭐해? 돈 벌어. 우리 밥 먹고 옷 사 입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 아빠 보고 싶어. 작은 애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보고 싶다. 나도 그의 얼굴 보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들을 꼭 안아줬어요. 할매가 있잖아. 할매가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될게. 그렇게 말했죠. 그날 밤 아이들 재우고 나서요.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고 불도 안 켜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요.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아기들이 깨면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시장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던 중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바람이 차가워지고 눈이 내렸죠. 시장에서 채소 파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추워서 사람들도 잘 안 나오고 저도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었어요. 아기들도 감기에 자주 걸렸고요. 이러다간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군고구마였어요. 우리 밭에서 고구마를 많이 키웠거든요. 그걸 구워서 팔면 겨울에도 장사가 될 것 같았어요. 처음엔 집에서 구워서 가져갔는데 나중엔 아예 통에다 불 피워서 현장에서 구웠어요. 아기들은 두꺼운 옷 입혀서 데리고 나갔죠. 할매, 추워. 조금만 참아라. 고구마 다 팔고 들어가자. 연기 나는 통 앞에서 손주 둘과 함께 앉아 있으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봤어요. 할머니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게 뭐 힘든가요? 저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추운 날씨에 밖에 앉아 있으면 손발이 꽁꽁 얼었어요. 연기 때문에 눈도 따갑고 기침도 났어요. 손주들도 추워서 보채고, 그래도 참았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군고구마 냄새가요, 몇 년 후에 제 아들을 다시 데려올 줄은요. 그렇게 4년이 흘렀어요. 아기들은 이제 5살이 됐어요. 유치원 갈 나이였지만 저는 보낼 수가 없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둘을 유치원에 보내면 저 혼자 시장에 나가야 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누가 봐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다녔어요. 할매, 오늘도 시장 가? 그럼 가야지. 할매랑 같이 갈 거지? 응. 애들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시장 나가는 것도 군고구마 파는 것도요. 작은 의자에 앉아서 손님들한테 인사도 하고 고구마 건네주기도 하고 아저씨, 고구마 드세요. 맛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엽다고 웃으면서 사가곤 했죠. 그게 저희 일상이었어요. 아들한테는 거의 연락이 끊겼어요.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짧게만 통화하고 끊었죠. 엄마, 애들 잘 있어? 그럼 잘 있지. 미안해. 바빠서. 알았어. 네 몸이나 잘 챙겨.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언제 오냐고, 왜 안 오냐고, 그런 거 물어봐야 그 애만 괴롭잖아요. 돈도 이제 거의 안 보냈어요.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10만 원, 20만 원씩 보낼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가끔이었어요. 저 애도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그 애가 힘든 게 맞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요. 회사를 2번이나 옮겼대요. 한 곳에서는 정리해고를 당했고 다른 곳에서는 견디다 못해 그만뒀대요. 월급도 적게 받고 월세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 애를 원망했어요. 자식 둘 낳아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밤마다 그런 생각했어요. 화도 났고 서운했고 속상했어요. 하지만 애들 앞에서는 내색 안 했어요. 할매, 아빠는 왜 안 와? 큰애가 물어보면요. 아빠는 돈 많이 벌어야 해서 바쁜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린다고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그래도 애들한텐 그렇게 말해줘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어요.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이 많이 내렸고 바람도 세게 불었죠. 그날도 저는 시장에 나가 있었어요. 군고구마를 구워서 팔고 있었죠. 애들은 제 옆에 앉아서 작은 손으로 호호 불면서 고구마를 먹고 있었어요. 할매, 춥다. 조금만 참아라. 이것만 팔고 들어가자. 그런데 그날따라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1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고구마 대여섯 개밖에 못 팔았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작은 애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콜록, 콜록. 왜 그래? 감기 걸렸냐? 이마를 만져보니까 뜨겁더라고요. 열이 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급하게 짐을 쌌어요. 남은 고구마 전부 통에 담고 애들 손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와서 애를 눕히고 해열제 먹이고 미음 끓여 먹였어요. 다행히 하루 이틀 지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요,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 애들 데리고 밖에서 장사하는 게 맞나? 애들 건강도 걱정되고 교육도 걱정되고 5살이면 이제 글자도 배워야 하고 친구들도 사귀어야 하는데 계속 시장에만 데리고 다니는 게 맞는 건지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해볼까? 이제 애들 좀 데려가라고 할까?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 애가 키울 형편이 안 되는 걸 아니까요. 결국 저 혼자 키워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할 수 있다. 여태까지 해왔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요, 그 무렵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애는 서울에서 작은 월세방에 살면서요. 매일매일 공장에서 일했대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고 월급은 2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대요. 거기서 월세 50만 원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고 했어요. 애들한테 돈을 보내고 싶었지만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했던 거죠. 전화도 하고 싶었지만요. 할 때마다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못했대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을 해. 돈도 못 보내면서 그런 마음이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렇게 4년을 버텼던 거예요. 저도 버티고 그 애도 버티고 서로 힘든 줄 알면서도 말 못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대요.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고 바람도 차가웠죠.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냄새가 났대요. 군고구마 냄새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대요. 겨울이면 흔한 냄새니까요. 그런데 그 냄새가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대요. 길 건너편에 작은 노점이 보였어요. 천막도 없이 그냥 통 하나 놓고 군고구마를 굽고 있는 곳이었죠. 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고 아이 둘이 옆에 있었대요. 이거요. 우리 할머니가 구운 거예요. 한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외치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대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갔대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애는 알아봤어요. 그 할머니가 누군지요. 그 아이들이 누군지요. 다리에 힘이 풀렸대요. 눈앞이 하얗게 됐대요. 엄마. 그리고 우리 애들. 그 애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 있었어요. 서울 변두리 시장이었어요. 몇 달 전에 이사를 왔거든요. 시골에서는 더 이상 장사가 안 됐어요. 사람이 너무 없었죠. 그래서 애들 데리고 서울 근처로 왔어요.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셋이 살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시장에 나가서 군고구마 팔고 낮에는 공장에서 몇 시간씩 일했어요. 포장일이었죠. 다행히 애들이 놀 수 있게 작은 방이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날도 그랬어요. 추운 날씨였지만 나가야 했어요. 통 하나 끌고 나가서 길가에 자리 잡았어요. 애들도 데리고 나왔죠. 할매, 오늘 고구마 많이 팔자.
큰애가 말했어요. 그래, 많이 팔아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날씨가 너무 추웠거든요. 애들이 또 감기 걸릴까 봐요. 추우면 말해라. 그럼 집에 들어가자. 아니야. 할매, 우리 안 추워. 작은 애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어린 것들이 할매 걱정할까봐 안 춥다고 하는 게요. 그래, 착한 애.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저녁 6시쯤 됐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는 사람들이었죠. 군고구마 사세요.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큰애가 외쳤어요. 맛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구운 거예요. 작은애도 따라서 외쳤어요. 귀여워서 사람들이 가끔 멈춰 서곤 했어요. 얼마예요? 3개에 5,000원입니다.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팔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요, 누군가가 저희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는데 길 건너편에 한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저희를 보고만 있었어요.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고구마를 구웠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그 남자가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오면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저게 누구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요, 제 아들이었어요. 4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얼굴도 거칠어졌고 옷도 낡았고 그래도 제 아들이었어요. 아들도 저를 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가 않았어요. 아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애들을 봤어요. 애들은 아빠를 몰랐어요. 당연하죠. 기억을 못하니까요. 이거요. 우리 할머니가 구운 거예요. 큰애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애들아,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엄마, 아들이 저를 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그 애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할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아들을 야단쳐야 할까요? 왜 이제 왔냐고, 왜 연락도 안 했냐고, 왜 애들을 버렸냐고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안아줘야 할까요? 그동안 힘들었지, 괜찮다고, 엄마는 다 이해한다고 말해줘야 할까요? 저는 그냥 고구마 하나를 집었어요. 따끈따끈한 고구마를요. 그리고 아들 손에 쥐어줬어요. 춥지? 이거 먹어라. 아직 따뜻하니께.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아들은 고구마를 받아들고 또 울었어요. 엄마, 울지 마라. 애들이 보고 있잖아. 제가 말했어요. 큰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매, 저 아저씨 누구야?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이게 너희 아빠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는 너희 아빠야. 애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빠, 응.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큰애가 작은애를 쳐다봤어요.
작은 애도 형을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둘이 동시에 아빠한테 달려갔어요. 아빠, 아들이 애들을 꼭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자꾸 나서요. 4년이에요. 4년 만에 보는 아들이에요. 4년 만에 아빠를 만나는 손주들이에요. 원망도 했고 화도 났고 서운했지만요. 그 순간만큼은요. 그냥 다 잊고 싶었어요. 그래도 왔구나. 돌아왔구나. 그 생각만 들었어요. 그저 아들이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 있는 그 모습만 봤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들이 일어났어요. 애들 손을 잡고 저한테 왔어요. 엄마, 집에 가요. 저 엄마 짐 들게요. 그래. 저는 통을 아들한테 맡겼어요. 그 애가 무거운 통을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겁다고 투덜댔을 텐데, 이젠 말없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넷이서 집으로 향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요, 조용하게요. 그 눈 속을 걸으면서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됐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군고구마 냄새가 바람에 실려 퍼졌어요. 따뜻하고 달콤한 냄새가요. 그 냄새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좁은 방이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고 화장실은 공용으로 쓰는 곳이었죠. 아들이 방 안을 둘러봤어요.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애들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작은 밥상 하나, 이불 두 채,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 여기서 살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여긴 그래도 괜찮다. 따뜻하고. 저는 태어난 척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우리 집이야. 큰애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여기서 할매랑 같이 자. 작은애도 이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애들을 안았어요. 그래. 좋은 집이네. 그렇게 말하면서 울음을 참는 게 보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네 밥 먹었냐?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찬장을 열었어요. 라면 2개가 있었어요. 원래는 내일 아침에 애들 먹이려고 남겨둔 거였지만 오늘 써야겠더라고요. 저는 라면을 다 끓여서 가져갔어요. 자, 먹어라. 엄마도 같이 먹어요. 나는 됐다. 네 먹어. 엄마, 먹으라니까. 저는 강하게 말했어요. 아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후루룩 후루룩 소리 내면서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애들은 그 옆에서 아빠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아빠, 우리도 배고파. 할매, 우리도 라면 먹고 싶어. 그래, 할매가 줄게. 기다려라.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근데 라면이 없었어요. 방금 마지막 걸 끓였거든요. 내일 아침에 사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밥을 좀 퍼서 물에 말아줬어요. 김치 조금 얹어서요. 자, 이거 먹어라. 애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아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또 눈물을 글썽였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애들을 먼저 재웠어요. 이불 속에 누이고 토닥토닥 두드려주니까 금방 잠들었어요. 아들은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응, 변명 안 할게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래. 저도 처음엔 정말 돈 벌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회사도 잘렸고 다시 들어간데도 월급이 적었고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하기가 부끄러웠어요. 돈도 못 보내면서 무슨 낯으로 전화를 하나 싶었고 그렇게 시간이 자꾸 지나갔어요. 오늘 엄마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힘들게 사실 줄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저는 듣고만 있었어요. 화를 내고 싶었어요. 그래, 네가 못났다. 정말 못났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니도 힘들었겠다. 엄마, 혼자 살기 쉽지 않았을 거 아니냐. 젊은 것이 아들이 와락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애가 울었어요.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저는 그의 등을 두드려줬어요. 그래, 울어라. 실컷 울어. 얼마나 참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원망도 했고 미웠고 서운했지만요. 결국 이 애도 제 자식이에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들이 진정되고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저 이제 여기서 같이 살게요. 뭐, 회사 그만뒀어요. 사실 오늘 퇴사 통보 받았어요. 정리해고래요. 저는 놀라서 아들을 봤어요. 그럼 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엄마 일 도와드릴게요. 군고구마 장사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그건 혼자 하시니까 힘드셨잖아요. 이젠 제가 같이 할게요. 무거운 것도 제가 들고, 통도 제가 끌고, 고구마도 제가 구울게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낮에는 제가 아이들 봐줄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밤에 같이 장사 나가고요. 네가 정말 그럴 수 있겠냐? 네. 이번엔 도망 안 가요. 약속해요. 저는 한참을 아들을 봤어요. 진심인 게 보였어요. 그의 눈에서요. 그럼 네 짐은? 월세방 정리하고 올게요. 짐도 별로 없어요. 내일 다녀올게요. 알았다.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엄마, 감사합니다. 고맙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들은 서울로 다녀왔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이 전부였어요. 가방 하나에 다 들어왔죠. 이게 다야? 네. 더는 없어요. 그래. 그날부터 저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좁은 방 하나에 넷이서요. 처음엔 불편했어요. 공간도 좁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들은 낮에 애들을 봤어요. 밥 먹이고 놀아주고 낮잠 재우고. 저는 그 시간에 고구마를 준비했어요. 씻고 골라내고 손질하고. 저녁이 되면 같이 나갔어요. 아들이 무거운 통을 끌고 저는 고구마를 챙겼어요. 애들은 손을 잡고 같이 걸었죠. 시장에 도착하면 자리를 폈어요. 아들이 불을 피우고 고구마를 구웠어요. 저는 손님을 받았죠. 군고구마 사세요. 따끈따끈합니다. 우리 아빠가 구운 거예요. 애들도 열심히 외쳤어요. 여기 고구마 맛있어요. 할머니, 아들분이 도와주시네요. 가족이 같이 하니까 보기 좋아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돈이 많이 벌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식구 먹고 살 수는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아들이 통을 끌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행복해요. 갑자기 왜? 그냥요. 이렇게 가족이랑 같이 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뭉클했어요. 힘들진 않냐? 힘들죠. 근데 괜찮아요. 예전엔 혼자 힘들었는데 지금은 같이 힘드니까요. 그래. 그리고 애들 얼굴 매일 보니까 좋아요. 저 그동안 너무 많이 놓쳤잖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집에 도착했어요. 애들은 피곤한지 저한테 안겼어요. 할매, 업어줘. 아이고, 무겁다. 아빠한테 가거라. 싫어. 할매가 좋아. 저는 웃으면서 애를 업었어요. 아들이 다른 애를 업었고요. 그렇게 넷이서 집에 들어갔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애들 씻기고 밥 먹이고 이불 깔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어요. 그날 밤 애들이 잠든 후에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내년엔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요. 무슨 돈으로? 제가 낮에 틈틈이 알바할게요. 애들 유치원 가면 시간 생기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엄마가 더 무리하셨잖아요. 이젠 제가 할 차례예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철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네, 엄마. 그렇게 우리는요, 힘을 합쳐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쉽진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었고, 돈도 부족했고, 피곤했어요. 하지만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넷이서 함께였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애들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아침마다 데려다 줬죠. 그렇게 1년이 지나 저희는 조금 더 큰 방으로 이사했어요. 방 2개짜리요. 아들이 낮에 일해서 돈을 모았거든요. 엄마, 이제 엄마 방도 따로 있어요. 그래, 고맙다.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건데요. 새 집에서 첫날 밤이었어요. 넷이서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다. 할매, 김치찌개 최고야. 애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들도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 순간이요, 정말 행복했어요. 큰 돈도 없었고 큰 집도 없었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요, 겨울만 되면요, 저는 군고구마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날이 떠올라요. 눈 내리던 밤에 아들이 돌아왔던 그날이요. 그 냄새가요,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줬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해줬답니다. 세상은 차가웠지만 그날의 군고구마 냄새만큼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사랑만큼은 정말 따뜻했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넷은 힘을 합쳐 살아가고 있어요. 쉽진 않지만 함께니까 괜찮아요. 세상은 차갑지만 가족의 사랑만큼은 언제나 따뜻하더라고요. 힘든 시간도 있었고 원망도 했지만 결국은 가족이잖아요. 서로 용서하고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멀어진 가족이 있다면 용기 내서 한번 연락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